안녕하세요. 경제 블로거 포키입니다.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법인의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연 이러한 전략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이로운 선택일까요? 오늘은 해외 법인 IPO의 장단점과 주요 사례를 통해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 법인 IPO 사례 분석. 최근 현대자동차와 LG전자는 각각 인도 법인의 IPO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 IPO. 현대자동차는 인도 법인의 IPO를 통해 약 4조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는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로 예상되며 현대차의 인도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달한 자금을 상당 기간 예치해둘 가능성이 크고 해외 법인으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는 막대한 배당금을 일부 포기해야 한다는 점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LG전자 인도 법인 IPO. LG전자는 인도 법인의 IPO를 통해 약 15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며 이는 인도 시장에서의 빠른 성장세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LG전자 인도 법인은 올해 상반기에만 2조 86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했습니다. CJ 대한통운 인도 자회사 CJ닷을 상장 추진. CJ 대한통운은 인도 물류 자회사인 CJ닷의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약 550억 원을 조달하여 전기차 구매 등 친환경 물류 시스템 구축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2. 해외 법인 IPO의 장점. 해외 법인의 IPO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글로벌 자금 조달의 용이성입니다. 해외 증시에 상장함으로써 다양한 국가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수 있어 기업의 재무적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노출되어 브랜드 가치를 글로벌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 향상입니다. 해외 주요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이는 기업의 평판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해외 시장 진출 촉진입니다. 현지 증시에 상장함으로써 해당 국가에서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고 이는 제품 판매와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높거나 국경을 넘나들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IT, 서비스와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는 나스닥 상장이 더 매력적일 수 있고 인도의 거대한 시장을 노리는 기업들은 인도 증시 상장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3. 해외 법인 IPO의 단점. 반면 해외 법인 IPO에는 몇 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높은 상장 비용과 복잡한 절차입니다. 해외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각국의 규제와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복잡성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상장하려면 회계법인에 지불하는 감사 등 자문 비용이 국내 대비 5배에서 10배에 이르고 상장 주관사에 내는 수수료도 훨씬 많습니다. 둘째, 경영권 분산과 의사결정 지연입니다. 공개된 주식의 분산으로 인해 기존 경영진의 의사결정 권한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신속한 경영 판단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후 실적 발표 및 주가 변동 등에 대한 시장의 압력을 감수해야 합니다. 셋째, 환율 변동과 해외 규제 리스크입니다.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은 환율 변동에 민감하며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이나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 증시의 변동성은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자들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투자자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그렇다면 한국 본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해외 법인 IPO가 과연 이득이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우려가 존재합니다. 1. 해외 법인은 별도 법인이다. 해외 법인은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독립된 법인체입니다. 따라서 인도 법인이나 미국 법인이 아무리 큰 수익을 내도 해당 수익이 한국 본사로 바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배당금 형태로 이익을 송금하지 않는 이상 그 수익은 해당 국가 법인에 남는다는 뜻이죠. 이 상장 수익은 현지 법인 내부에서 소진.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대부분 현지 법인의 공장 증설, 마케팅, R&D 등 내부 투자에 사용됩니다. 결국 이익이 본사로 직접 유입되지 않는다면 본사 주식의 주주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지분 희석 이슈. 해외 법인이 상장되면 외부 투자자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하게 됩니다. 이는 본사가 갖고 있던 지분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법인의 수익 중 일부를 본사가 아닌
외부 주주와 나누게 됩니다. 이는 모회사 수익 감소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무조건 손해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해외 법인 IPO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1. 글로벌 브랜드 신뢰도 상승. 해외 주요 증시에 상장했다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는 상승합니다. 이는 전체 기업 그룹의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국 본사 브랜드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그룹 전체 밸류에이션의 긍정적. 해외 법인의 IPO로 기업 가치가 인정되면 모회사 역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분의 합 개념에서 전체 그룹의 숨겨진 가치를 시장이 다시 주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3. 장기적 배당 기대감. 해외 법인이 충분한 현금 흐름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이후에는 본사로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본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결론 해외 법인 IPO에 신중한 접근 필요. 해외 법인의 IPO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본사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호재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지분 희석, 수익 귀속 구조, 환율 리스크 등 현실적인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단순히 IPO는 호재라는 공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투자자라면 해당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해외 법인과 수익을 공유할 것인지, 그 전략이 장기적으로 본사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상장을 노리는 국내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 개개인의 이해도와 정보 분석력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